겉으로는 캄보디아가 태국에게 F-16 전투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비행 금지 구역을 법적으로 설정하려는 고도의 기만전술일 수 있습니다. 4호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뉴스입니다. 국경에서 격렬한 교전이 발생한 지 거의 10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을 보면 캄보디아 군사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지도부는 정치적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 더 큰 지원을 모색하고 태국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황을 살펴보면 고지대와 전략적 사원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16일의 핵심은 359지였습니다. 이곳은 타콰이 사원을 방어하는 후방 보급 기지인데 12월 15일 태국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앞서 분석했듯이 캄보디아가 359지를 계속 점령하고 있다면 타콰이에 있는 태국군은 도간의 쥐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태국군의 최우선 목표는 359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어제 저녁 9시까지 위 보고에 따르면 359지에서 태국 군인 2명이 사망했고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교전이 매우 치열함을 보여줍니다. 359지를 지키고 있는 한 캄보디아는 타콰이 사원을 탈환할 희망이 있습니다. 태국어로 총 안마라고 불리는 안마고개 지역 상황입니다. 12월 16일 오후 6시 전략적 유충지인 677고지와 500고지를 점령한 후 태국 육군은 안마고개를 100%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타옹 기념비와 안마시장도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안마고개는 동북부 산맥에 위치한 자연관문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자연적 국경입니다. 태국 쪽에서는 우볼라차타니주 남유엔군에 속하며 캄보디아 쪽에서는 프레아 비에아주 좀 크산군에 속합니다. 이 고개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3국 국경인 에메랄드 트라이앵글과 가까워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태국군은 이곳에 포병과 관측소를 배치하여 캄보디아 프레아 비에아주의 넓은 지역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가 이 고개를 지킨다면 태국 우볼라차타니 주의 국경 마을들을 포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곳 외에도 푸마쿠아와 총사응암, 그리고 수린주의 총촘 등 여러 지역에서 교전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눈에 띄는 전황 변화는 없습니다. 태국 왕립 공군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태국 공군 대변인 탐비트라이 장군은 F-16이 작전이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은 철저한 계획하에 군사 목표물만 타격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효과를 더 검증해야 하지만 9일간의 작전 끝에 F-16은 캄보디아의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상당수 파괴했습니다. 특히 어제 늦은 밤 보고에 따르면 뜨라주에서 캄보디아군이 반샴랑 지역을 탈환하려 시도했으나 F-16이 출격하여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F-16은 캄보디아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고 상대 보병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등 지상 공격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월 15일 캄보디아 외무부는 태국에게 F-16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불균형적인 무력 사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캄보디아 외무부는 태국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공 80에서 90km 깊숙이 침투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0만 명 이상이 피란을 떠났으며 주거 지역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프레아 비에아 사원 등 문화재가 파괴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행위가 태국의 영토 침범이자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놈펜 당국은 방콕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습과 군사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무력 사용을 멈추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면 전쟁 중에 적에게 특정 무기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제공권 통제에 실패하여 적기가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KS-1C를 포함한 캄보디아 방공 시스템은 태국 공군의 공습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KS-1C가 조기 경보 레이더 네트워크의 지원 없이 운용되어 태국 조종사들의 적어도 비행과 전자전 공격에 취약했다고 분석합니다. 태국의 F-16은 서방과의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하늘에서 완전히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수사를 깊이 분석해보면 우리는 캄보디아 외교관들이 국제 정세라는 체스판 위에서 아주 위험하지만 날카로운 수를 두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원이 아니라 의도적인 법률 전쟁과 정보 전쟁으로의 전환입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적 압력을 통해 태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국의 최신 전투기 사용이 국경 충돌에 비해 과잉 대응이라며 태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유산인 프레아 비에아 사원과 민간인 피해를 강조하는 것은 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타격하려는 강력한 공격입니다. 40만 명이 피난민 수치를 공개함으로써 캄보디아는 강대국에게 괴롭힘 당하는 약소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로마 규정의 회원국입니다. 이는 ICC 검사에게 캄보디아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범죄가 캄보디아 땅에서 발생하면 ICC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위협은 공습명령을 내리는 태국 장군들과 지도자들에게 체포영장 발부라는 개인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입니다. 캄보디아는 양자 대결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갈등을 국제화하고 아세안과 유엔의 개입을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F-16 사용 중단 요구는 태국이 허용 한도를 넘는 파괴적인 무기를 쓰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종합해보면 캄보디아 외무부의 행동은 방공 능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생한 날카로운 법률 전쟁 전략입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하늘에서의 근육은 약하지만 국제 정치판에서의 전술은 매우 노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